자, 수권까지가 내용이 좀 많고요. 생물권, 외권은 내용이 간단하니까 빨리 수권 정리하고 뒤에 할 게 아직 태산같이 남았지, 그지? 빨리 해야 돼. 하여튼 무조건 나는 오늘 진도를 끝낼 거야. 무조건. 빨리. 올라오세요. 자, 세 번째는 수권이야, 수권. 우리 지구상에서 물로 이루어진 부분이 수권이다. 그지? 그 지구상의 물이야, 지구상의 물. 지구상의 물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수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바닷물이다, 바닷물. 해수다, 해수. 그지? 그래서 얘가 대략적으로 97.2% 정도, 약 98% 정도를 차지해요. 약 97.2%라고 할게. 그러면 그 다음이 뭐겠어? 당연히 바다에 있는 물 다음으로는 육지에 있는 물이겠지? 뭐야? 육수. 그지? 배고프긴 한데 육수야. 육지에 있는 물을 육수라고 하는데 그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도 또 이게 뭐 대략 한 2.8% 정도 되는 건데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다? 빙하입니다. 빙하. 왜 빙하가 제일 많이 차지하느냐? 떠들지 말고 여기 하민아 보고 있냐? 지방방송 여기까지 들린다. 자, 봐라. 나만 마음이 급하면 안 되는 거지? 너희가 제일 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오늘 테스트 결과를 봐봐. 집에 가서 이렇게 손 들고 반성해. 그지? 반성해야 돼. 내가 지금 여기 채점해보지 않았지만 일요일 날 끝나고 이렇게 컴퓨터 입력하거든? 물론 이제 가끔 입력 오류가 좀 있을 때가 있긴 한데 남은 기간 테스트 결과가 매우 안 좋은 사람들은 전화합니다. 내가 어머니께 전화해서 공부를 좀 제가 더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줄 테니까, 그제? 그래서 성적이 너무 안 좋을 때 문자가 아마 안 가긴 할 겁니다. 그제? 테스트는 뭐 남은 기간, 그런가? 2번인가? 1번인가? 2번 남았지? 2번? 1번? 오늘 며칠이야? 우리 두 번 더 수업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무조건 오늘 끝내고 2번은 어쨌든 죽으라고 문제풀이 해야 돼. 죽으라고 문제풀이. 자, 딴 얘기 안 할게. 자, 그래서 빙하가 이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유는 남극과 북극에 그리고 이제 고산지대에 주로 빙하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남극이 대륙을 빙하가 덮고 있어요. 그래서 빙하가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지하수고요. 그 다음이 강과 호수에 있는 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제? 그 다음에 우리 바닷물은 되게 짜지? 짠 물을 뭐라고 부르냐? 염수라고 불러. 자, 바닷물은 전부 염수다. 맞는 말이겠지? 자, 그런데 염수의 반대말, 짜지 않은 물을 담수라 그래. 그러면 육지에 있는 물은 전부 담수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도 일부는 염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물은 염수와 담수인 거고요. 바닷물은 그냥 염수인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것도 가끔 보기에 나오거든? 육지에 있는 물은 모두 담수다. 이러면 이거 틀린 말이야. 육지에 있는 물 중엔 염수도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바닷물에 대해서 볼 텐데 특히 바닷물도 공기와 마찬가지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온도를 한번 재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그래프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온도, 여기가 이제 수심. 자, 기본적으로 바닷물의 온도는 햇빛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원래는 수온이 당연히 낮아지겠지. 도달하는 햇빛이 점점 적어지니까. 뭐 그릴 사람은 좀 이따 그리면 돼. 그럼 이렇게 낮아지다가 햇빛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내려가면 당연히 수온이 매우 낮을 거야. 매우 낮은데 거기서부터는 아래쪽은 어차피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으면서 일정하다고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두 개 층이 돼야 되는 거야. 온도로 따지면. 근데 바다 위로 뭐가 분다?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럼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섞이다 보면 원래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는 깊이까지는 바닷물이 섞이면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온도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바닷물도 이렇게 3개 층으로 나뉘더라 이거야. 그래서 가장 윗부분 바람에 의해서 섞인다 그래서 얘를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 가장 아래쪽은
심해층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얘네들의 또 특징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어차피 내용은 우리 책에 써 있을 거니까 요거만. 자, 혼합층은 간략하게 쓸게. 바람의 영향 받아, 바람. 당연히 바람이 셀수록 그게 두꺼워지는 거야, 두꺼워. 그래서 혼합층은 두꺼울수록 발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바람이 어디가 세냐?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데 특히 위도 갖고 얘기하자면 중위도 지방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이 적도와 같은 저위도 지방보단 바람이 세서 똑같은 바다라 하더라도 중위도 지방에서가 혼합층이 더 두껍게 나타납니다. 적도는 되게 얇아요. 물론 중위도 지방에서는 또 계절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약간 애매해지긴 했지만 원래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바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이 또 혼합층이 훨씬 더 두꺼운 특징을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는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 잘라보면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갑거든? 그러면 가벼운 애가 위에 있고 무거운 애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얘도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 안정한 층이야. 자,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이른바 대리운동 안 일어나는 거고요. 혹은 연직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직운동이 활발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심해층하고 혼합층 사이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해층은 깊은 심자잖아 벌써. 그지? 매우 깊은 곳에 있는 층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햇빛의 영향을 안 받아요. 안 받아서 수온이 매우 낮고, 그지? 일정한 층이에요. 특히 요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혼합층은 계절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당연히 이 표층 온도도 달라지거든? 근데 심해층은 어차피 계절의 영향도 안 받고요. 바람의 영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특히 요거 많이 나와. 계절의 영향 받지 않는다.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층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특히 바닷물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3개 층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얘기만 조금 더 할게. 자, 위도에 따라서도 이 이른바 층상구조라고 하는데 층상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해봐. 여기 수온, 수심. 자, 예를 들어 적도라고 해볼게. 적도. 자, 수온이 높아, 표층 수온이. 근데 바람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혼합층이 되게 얇아. 그리고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순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저위도. 적도와 같은 저위도는 이래.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는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니네 적도에서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표면의 수온은 낮아지게 되거든. 표층수온이라고 하는데 표층수온이 낮아져요. 그러면 중위도는 이거보다 표층수온이 낮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중위도는 바람이 적도보다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합층이 두꺼워. 이런 식의 분포를 보. 이게 중위도야, 중위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잘 봐야 돼. 아까 혼합층은 두꺼운 게 발달한 거라 그랬잖아. 근데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수온약층이 발달을 했네, 안 했네 많이 물어보거든.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중위도 지방하고 저위도 지방 중에 혼합층이 발달한 곳은 어디다? 중위도야. 혼합층이 발달한 곳은 어디냐면은 중위도거든. 그래서 여기서 혼합층이 발달한다는 거는 되게 두껍다는 뜻이야. 그런데 수온약층은 어디가 발달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때 수온약층은 절대로 두께를 보면 안 돼요. 두껍다고 수온약층이 발달한 게 아니야.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건 이거 여기 써놔야 돼. 온도 차이가 크면 발달했다라고 얘기해. 어디하고 어디의 온도 차이? 자, 봐봐. 표층하고 수온약층이 끝나는 곳의 온도 차이야. 봐라. 중위도는 여기가 시작이지. 수온약층이 끝나는 곳의 온도가 6이지. 요만큼 차이 나지. 그런데 적도는 어때? 시작되는 곳이 여기지.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끝나는 곳의 온도가 여기지. 온도 차이가 크지. 이러면 수온약층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수온약층이 발달한다는 건 뭐라고? 온도 차이가 커야 되는 거야. 온도 차이가. 어? 온도 차이가 커야 되는 거야. 온도 차이가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그래서 보통은 어디가? 가장 발달한 곳은 적도와 같은 저위도 지방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그 다음에 니네 극지방은 어떠냐면 니네 남극이나 북극은 그냥 봐봐. 애초에 매우 추워. 그리고 바람도 오지게 세. 제일 센 곳이야. 그러니까 그냥 극지방은 표면에서부터 전부가 뭐다? 심해층입니다. 그래서 극지방은 또 이런 표현을 써요. 극지방은 그냥 전체가 뭐다? 심해층이야. 전체가 심해층이고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면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한 개 층이야. 심해층이야. 심해층. 여러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극지방은 그냥 층상구조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위도에 따른 층상구조라고 한다면 같은 곳에서 계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요. 자, 내가 오늘은 판서가 좀 날라가도 알아서 잘 적어야 돼. 지금 내 목소리 봐. 알지? 급한 거 알지? 수심, 수온. 자,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이야. 계절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계절에 따른 차이. 자, 우리나라 여름을 생각해보자. 어쨌든 우리나라 여름 덥잖아. 당연히 바닷물의 온도가 표층선이 높겠지? 근데 바람은 되게 약해요. 1년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치자. 이게 너네 나중에 2학년 되면 지구과학 배울 거 아니냐? 우리 학원에 남아있다면 나한테 오겠지. 그지? 우리 학원에 지구과학 선생님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여름이면 보통 달로 8월이야. 8월이면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8월달 여름에는 이렇게 나타나거든? 근데 니네 여름에서 겨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는 점점점 낮아지고 바람은 점점점 세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1월 달쯤 됐다고 치면 온도가 매우 낮아진 거야. 바람도 훨씬 세진 거야. 이런 구조가 돼.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통 한겨울이라 그러면 한 2월 달 정도를 말하거든. 그럼 2월 달은 어떻게 되겠냐? 표면 온도가 더 낮아지고요. 바람 더 세지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2월 달에는 뭐야? 층상 구조가 없어지는 셈이 돼요. 그냥 니네 2월 달에 가서 바다 들어가면 바다 전체가 그냥 심해층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위도에서도 중위도 같은 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또 층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자 8월, 11월, 2월 중에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하는 때 언제다? 8월. 온도 차이 뭐라 그랬지? 온도 차이. 수온약층이 나타나지 않는 때가 언제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 곳이 2월 달이 되겠지. 이 그림에서. 그지? 요런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 차이,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차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권에서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육지에 있는 물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빙하. 육지에 있는 물 중에 제일 많은 거 빙하. 알겠지? 자, 수권 끝. 자, 그 다음에 생물권 졸라 쉬워. 생물권 졸라. 자, 생물권은 딱 한 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지. 자, 네 번째 생물권은 우리 사람들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생물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과 같은 어떤 여러 생물들과 그런 생물들이 분포하는 지역, 분포하는 장소? 라고 할 수 있어요. 합쳐서. 그러면 생물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기권에도 있고요. 직권에 당연히 있고요.
수권에도 있고요. 기권, 수권, 지권에 걸쳐서 다 두루두루 분포한다. 그래서 그 생물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이 분포하는 곳까지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생물권이라고 한다. 나머지 내용 내가 설명하지 않는 건 니네 자기 스토리 통해서 읽어두셔야 되는 거야. 뭐 아까 나왔던 기권의 역할, 수권의 역할 이런 거 얘기 안 했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걸 안 한 거야.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권 끝! 이게 끝이야. 그냥 생물이고 걔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만 알면 돼. 생물권에서는. 물론 이제 생물권의 역할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5번째로 외권이 나옵니다. 외권. 자, 외권은 따지면 우주인 거야. 우주. 근데 우주는 우리가 지구가 아니지 않냐? 우리가 배우는 게 지구 시스템이잖아. 지구를 구성하는 거라고 보기엔 좀 저거하긴 하지만 지구랑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거야. 승호야, 우주야, 우주. 외권. 자, 외권에서 뭐가 중요하냐? 여보세요. 지구가 있어. 니네 알다시피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할 수 있어. 니네 나침판에 들어있는 것도 조그만 자석이거든. 나침판의 N극이 항상 어디를 향해? 북극을 향하지? 그래서 놀스에서 N극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하면 북극은 무슨 극이 되는 거야? S극입니다. 현재는 북극이 S극인 거고 남극이 N극인 셈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구 안에 살아서 알 수 없지만 지구 바깥으로 소위 말하면 뭐가 만들어져?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자기장이 형성돼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지구 자기장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질까? 바로 지권에 있는 자, 이렇게 기지개 한번 졸리는 사람 기지개 펴봐. 이제 원래 이게 잠은 바이러스라고 하지. 이제 잠 바이러스야. 내가 졸면 옆 사람들이 계속 따라 졸게 돼 있어. 이렇게 안 졸리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치? 선생님도 아마 여기 한 5분 정도 앉아. 내가 지금 계속 안 앉아 있지 않니? 앉으면 엄청 졸려 지금. 그지? 안 그래도 어제 잠도 못 잤는데 아까 너희들 밥 먹기 전에 나도 밥을 먹은 사람이라 식곤증이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 나 지금 너무 죽겠거든. 다리도 막 아프고 막 죽겠는데 앉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졸려면 이렇게 기지개 한번 피시고, 그지? 소리 한번 이렇게 지르시고, 그지? 잠 깨기 위한 모든 노력은 허용된다. 허용된다. 그지? 자,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거 뒤에 가서 상호작용에서 나오지만 직권하고 외권 사이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난 일인데 지구 안에 뭐가 존재하지? 핵이 존재합니다. 핵에서도 이른바 어떤 핵? 외핵이 존재하지. 외핵. 니네 외핵은 철과 니켈이란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알다시피 뭘로 추정돼? 액체로 추정이 돼서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니네 자석의 주성분이 철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철 성분이 대류를 하다 보니까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구 바깥에 뭐 때문에? 외핵에서 일어나는 대류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니네 태양 쪽에서 햇빛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막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거든? 근데 그 입자들이 에너지가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걸 걔네들을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태양풍이라 불러요. 그 태양풍을 막아주는 게 지구 자기장인 거야. 그래서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에 막혀서 지구로 못 들어와요. 그 태양풍에 있는 입자들이 그래서 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약간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벤 앨런대라고 합니다. 뭐 4대 외대 있는데 안 배웠지? 넘어가면 돼. 그러면 그 입자들이 부딪혀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을 따라서 극지방으로 몰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극지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걔네가 공기 중에 있는 아까 전리층에 있는 입자들하고 막 부딪혀서 뭐가 나타나는 오로라가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극지방 근처에서 오로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권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역할이 뭐라고? 우주에서 오는 이른바 태양풍이나 우주선 같은 입자들을 차단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외권 끝!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시스템이란 말에 들어있듯이 이런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어떤 물질을 주고받는다든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 그래서 아마 니네가 많이 보게 될 그림이 요거야.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그래서 얘네 사이에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얘네들끼리는 서로 물질도 주고받을 수 있고 에너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권하고 이 지구 내부에 있는 애들하고는 물질은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 유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주로 나가는 물질 없고 들어오는 물질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에너지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는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나가기도 하는 거야. 참고로 우리가 시스템이 우리말로 개라고 한다 그랬잖아. 개. 이 개의 종류가 3가지예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라는 게 있어.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 사이에는 물질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지. 열린 개라고 합니다. 얘네들끼리는 열린 개야. 그런데 지구와 외권 사이에는 물질은 주고받지 못하고 에너지만 주고받잖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닫힌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얘네들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예시로 정리가 돼 있을 거야. 별표 100만 21개 해야 돼.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 그럼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예시를 주고 이 예시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예를 들자면 한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 니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구 자기장의 형성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직권과, 왜냐면 외핵의 대류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지? 직권과 외권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호작용을 따질 때 원인이 있고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구 자기장의 형성은 누가 원인인 거야? 직권이. 그래서 누가 영향을 받은 거야? 외권이. 그럴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양쪽 화살표를 해갖고 서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원인이 누구고 영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면 니네 진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광합성 예를 들어볼까? 자, 식물의 광합성은 뭐지? 식물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거잖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일까? 기권하고 생물권이지? 맞아? 이거는 금방 찾잖아. 누가 원인일까? 기권이 원인인 거야. 그럼 광합성 나오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뭐야? 호흡! 그지? 호흡은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숨 쉬면 내가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그게 공기 중으로 들어가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잖아. 그럼 얘도 따지면 기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이긴 하지만 얘는 원인이 누구다? 생물권, 기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3개만 썼다만 거기 자이스토리에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 나와 있지. 하나만 더 할까? 예를 들어 니네 태풍이 발생하는 거 있어. 태풍. 이것도 자주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태풍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 상호작용일까? 수권과 기권이야. 누가 원인이야? 수권. 바닷물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들어간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어서 엄청난 바람과 비를 뿌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원인이 수권, 영향을 받은 게 기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런 예시들은, 그러니까 예시가 주고 누구와 누구 사이 상호작용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넘어가자.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그럼 이번엔 뭐 하냐? 야, 얘네들끼리 이런 상호작용 할 때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에너지도 서로 교환이 되고 에너지가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들이 있어. 자, 계속 거기 보면 나오는 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자, 이것도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딱 3개만 외우면 됩니다.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3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이른바 태양 복사 에너지 또는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 현아,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게 있고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표면이 내보내는 에너지고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지구 내부 에너지는 말 그대로 땅 속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예요. 이거 같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주의하셔야 돼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고요. 얘는 지표면이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어. 그래서 크게 3가지 에너지가 영향을 끼쳐. 그 에너지 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원 중에 99%를 차지하는 게 태양 에너지야. 자, 태양 에너지에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성. 수소 핵융합이지.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중에 일부가 지구로 오는 거지. 얼마가 와? 20억 분의 1 정도 오는 거죠. 절묘하게 오는 거야. 더 많이 왔으면 지구는 타버렸을 거고, 더 적게 왔으면 지구는 얼어붙었을 겁니다. 적당하게 20억 분의 1 정도 오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지각 밑에 뭐가 있지? 멘틀이 존재하지? 그 멘틀에 존재하는 이른바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애들이 불안정해서 걔네가 붕괴가 될 때 발생하는 열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 근원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뭐냐? 기조력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지구 둘레를 돌고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돌잖아.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에도 당연히 만유인력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에 만유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다. 이거 물론 이 중에서 달이 더 가깝기 때문에 달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에너지 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외워야 되는데 딱 2개만 외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우리 흔히 말하는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조석 현상은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니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는 거야. 이른바 지각변동구에서 지진활동, 화산활동, 조산운동. 조산운동이 뭐냐면 높다란 산이 만들어지는 거, 산맥이 만들어지는 게 조산운동이야. 그거 일으키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가끔 요것도 물어봐. 니네 아까 외핵에서 뭐 일어난다 그랬지? 대류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요거 2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 현상을 외우면 바본 거야. 얘네 둘만 외우면 돼. 얘네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 때문인 거야.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기상현상 누구 때문이야?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바닷물이 흘러가네?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바람이 부네?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식물이 광합성하네?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다! 얘네 뺀 나머지 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에너지원이 영향을 주는데 또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자, 가끔 이런 게 나오거든?
예를 들어 조력 에너지가 지구 내부의 에너지로 바뀐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이 세 에너지 원끼리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라는 말은 서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야. 전환되지 않는다. 전환되지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이 세 에너지 원끼리는 서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네?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99%를 차지하는 태양 에너지 때문인 거거든? 태양 에너지 때문인 거잖아. 그럼 이제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봐. 이거 지울게. 자, 예를 들면 이쪽에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온다고 합시다. 참고로 보통 이제 우리가 과학 공부할 때는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가 워낙 멀고 그 거리에 비하면 지구는 되게 작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겠지만 그 중에 지구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지구 입장에선 어디에나 평행하게 온다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떠냐면 둥글어. 그지? 둥글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의 정중앙 적도가 있는 거야. 적도건 어디건 간에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도다라고 하면 적도에서 지표면이면 요 접선에 해당되거든? 그러면 적도에서는 지표면에 대해서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는 셈인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은 여기서 한 요쯤 되거든? 중위도 지방에서 지표면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지구 전체로 보면 요 접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햇빛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면 지표면에 대해서 보자면 되게 비스듬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셈이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모는 종이에다가 손전등 비추는 거에 비유할 수 있거든? 자. 자, 예를 들어서 적도지방은 모는 종이에다가 손전등을 수직으로 비춘 상태에서 손전등을 켠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손전등에서 나온 빛이 니네 실제로 해보면 어때? 손전등 이렇게 수직으로 비추면 그 빛이 닿는 면적이 되게 좁아요. 좁아서 되게 밝거든. 근데 영민아, 중위도 지방,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은 요 그림에서처럼 요걸 요렇게 똑바로 놓는다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추는 거잖아. 손전등에 비유하자면 약간 비스듬하게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동일한 손전등을 니네 비스듬하게 비추면 어떻게 되지? 빛이 퍼지잖아, 이렇게. 빛이 닿는 면적이 넓어져, 이렇게 넓어져. 맞지? 극지방은 여기서 더 올라가거든? 더 비스듬하게 비추는 거란 말이야. 더 눕히는 거야, 더. 똑같은 손전등을 더 눕히면 더 퍼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더 퍼진단 말이야. 그러면 봐라.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100이라고 하면 얘네 다 100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도건 중위도건 극지방이건 우리가 지면을 향해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는 그 닿는 면적이 4칸이라고 합시다. 얘는 닿는 면적이 8칸, 얘는 16칸이라고 하면 얘는 4칸에 100만큼의 손전등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 얘는 8칸에 100만큼의 빛이 들어오는 셈이 되겠지? 얘는 16칸에 100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이라는 들어오는 양은 똑같은데 그게 닿는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단위 면적당 흡수하게 되는 에너지의 양, 여기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지.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따져보면 적도가 제일 많은 거지.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적도가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많다고요. 그래서 더운 거야, 뜨거운 거야. 그럼 봐봐. 이거를
위도별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게 아마 거기 나올 텐데요. 자,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가 위도라고 해볼게. 니네 적도는 위도가 0도인 거고요. 적도에서 북극이나 남극을 와서 위도가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북극, 남극 이렇게 있으면 적도는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에너지가 되게 큰 거잖아.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고. 니네 아마 거기 그림에 보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나올 텐데 정확하게는 뭐다?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인 거야. 근데 아무튼 이게 각 위도별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럼 지표면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 뜨거워진 지표면이 이제 에너지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거든. 그럼 위도별로 지표면이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그려보면 이런 식인 거야. 지표면이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걸 거 아니야. 위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걸 갖고 보자면 적도는 봐봐. 이만큼 흡수해서 이만큼 방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면적에 해당되는 것만큼 에너지가 어때? 남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남으니까 적도가 덥고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극지방은 봐라. 이만큼을 흡수하는데 이만큼을 내보내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요 넓이만큼 어떻게 돼?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극지방이 졸라 추운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럴 거 아니야. 잠들게! 여기서 내가 생지랄 발광을 해야 잠이 깨려냐? 내가 급하다니까 지금. 매일매일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북극에 간다 그러면 오늘 갔더니 아이고 졸라 춥네. 내일 갔더니 오 졸라 춥네. 계속 추워지는 거 아니지. 부족하긴 한데 춥긴 추운데 그냥 늘 비슷하게 춥지. 그 이유는 뭐냐 따져봤더니 요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면적을 B와 C라고 하면 자 일단은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한 거야. 어디는 에너지가 남고 어디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불균형한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순환을 하게 되고요. 바닷물도 순환을 하게 돼. 그래서 방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 면적, 넓이를 비교해 보면 A 남는 면적하고 부족한 면적 합한 게 거의 비슷하더래. 그래서 그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바닷물하고 공기가 순환하면서 이 에너지를 나눠줘요, 이렇게. 그래서 부족하지만 조금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구 전체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대기대 순환이나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보내주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물의 순환하고 탄소 순환이라는 게 나와. 특히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라고 지구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알려진 물이 순환을 하게 돼요. 자, 물의 순환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구에 있는 물은 우주로 나가지도 않고요. 우주에서 물이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그 와중에 지구 안에서 순환하지. 순환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일정이란 말하고 등치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은 뭔 지랄이 나더라도 일정하더라.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언제나 일정한데 그 물이 육지, 바다, 공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순환하더라 이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바다가 있고요. 수권, 지권, 기권이 있어. 자,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바닷물이 뭐 한다? 증발합니다. 그러면 증발하면 그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어서 또 반대로 다시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합니다. 맞지? 그 다음에 육지도 마찬가지야.
육지에도 뭐 강도 있고 호수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증발합니다. 물론 양으로 따지면 바다에 비하면 좀 적겠지. 근데 어쨌든 육지에서도 증발이 일어나. 그럼 그렇게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돼서 다시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해. 강수. 그럼 이렇게 육지에 흘러내린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혹은 강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다시 어디로 흘러들어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자, 그럼 이때 이러면서 이제 순환을 하는 거야. 근데 순환을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일정하다 그랬잖아. 일정한 이유는 이렇게 순환을 하더라도 이른바 물수지 평형이라는 걸 이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물수지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서 수지가 뭐야? 수지. 아재 개그는 안 할게.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든지 그게 직권이건 수권이건 기권이건 간에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은 언제나 항상 같더라는 거야. 유입되는 물의 양과 그 물의 양을 다 더한 것과 반대로 유출되는 물의 양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더라는 거야. 그게 직권이든 수권이든 기권이든. 그래서 아마 요 그림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상대 값들이 나와요.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증발되는 양이 상대 값으로 그냥 뒤에 단위는 떼고요. 60이라고 해볼게. 그런데 비가 돼서 내리는 양을 측정했더니 이게 96이래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물어보냐면 바다로 흘러가는 양은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봐. 자, 봐라. 직권을 기준으로 하면 유입되는 양은 선생님이 플러스라고 해볼게. 직권으로 들어오는 양이 얼마지? 96인 거야. 플러스 96이야. 그러면 직권에서 나가는 건 얼마야? 증발돼서 나가는 게 60이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60. 그러면 여기 또 마이너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게 있겠지? 그거 우리가 x라고 하면 요거 더한 값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 절대값이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6 돼야 되는 거지? 즉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양이 얼마다? 36이 된다는 거야. 그게 직권이면 직권으로 유입되는 양의 합과 직권에서 나가는 양의 합. 그게 어디로 나가든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수권 볼까 그러면? 자, 수권은 일단 육지에서 36이 들어오죠. 또 들어오는 게 뭐지? 강수양이지. 자, 만약에 요게 284가 들어온다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바다로 흘러드는 내리는 비에 의해서 유입되는 게 284야. 그러면 바다로 들어오는 양의 합은 얼마다? 320이 돼. 그러면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게 얼마여야 돼? 그러면 바다에서 증발되는 양이 320이라는 거야. 바다에서 증발되는 것밖에 없잖아. 빠져나가는 게. 맞지? 그럼 그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320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 그 크기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야, 기권은 말로만 할게. 봐라. 기권 입장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지? 육지에서 증발돼서 들어오는 거 60. 바다에서 증발돼서 들어오는 거 320이지. 그러면 기권으로 들어오는 거의 합은 얼마야? 380이지. 그럼 기권에서 나가는 양의 합도 얼마가 돼야 돼? 380. 육지로 나가는 거 96. 바다로 나가는 거 284. 더하면 얼마야? 380. 그래서 물수지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물이 끊임없이 순환한다. 그러니까 그 양은 일정하다. 참고로 이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뭐라고? 태양 에너지. 굳이 적지 않아도 내가 아까 몇몇 개 제외하고 다 태양 에너지라 그랬지? 물의 순환 일으키는 거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소 순환까지만 하고 쉽시다. 그리고 3교시 때 판구조론 정리 확 끝내버립니다. 알겠지? 좀 빡세게 하자. 최소한 4교시에는 문제 풀이할 수 있게. 자, 탄소 순환. 탄소라는 물질도 지구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든가. 그런데 탄소는 우리가 배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대. 자, 공기 중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들어있느냐? 이산화탄소 형태로 들어있대.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그림에 나오겠지만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 이온 형태로 존재한대. 대표적으로 CO3, E-나
HCO3-라고 하는 이온의 형태로 주로 존재하게 된대. 그 다음에 직권에는 어떤 문제에서는 탄산염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석회암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참고로 탄산염 내지는 석회암은 CaCO3라고 써요. 요 형태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석 연료의 형태로 존재한다. 화석 연료라 하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말한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과 같은 생물권 안에는 우리 생명체 구성물질이 뭐야? 탄소화합물이지? 탄소화합물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유기물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유기물이 뭐다? 포도당 같은 애들인 거야. 포도당.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탄소가. 그런데 이거 꼭 외워야 돼.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뭐다? 바로 탄산염, 석회암입니다. 탄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은 어디다? 그럼 결국 직권이다 이 말이야. 양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다? 탄산염 또는 석회암이다.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직권에 탄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지금 뭐 한다는 얘기야? 순환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일정한 거야. 그럼 그림을 볼게. 말이 너무 빨라서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다 오늘. 자, 여기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그랬지? 그럼 봐봐. 이산화탄소 중에 일부는 바다에 녹겠지? 바다에 물에 녹는 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지우야. 융해야? 용해야? 용해지, 용해. 이산화탄소가 용해됩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용해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뭘로 바뀌어? 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이온. 자, 그런데 바닷물 속에 이제 이온이 되잖아. 근데 바닷물 속에는 여러 가지 양이온도 존재할 거 아니야. 특히 이 탄산이온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칼슘 이온하고 만나요.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탄산칼슘이라는 일종의 앙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닥에 가라앉아서 쌓여서 굳어지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뭐가 되는 거야? 석회암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어때? 탄소가 형태가 바뀌면서 기권에서 수권으로,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무가 있네. 나무가 뭐 한다? 광합성 한다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겠지? 자, 그러면 식물 몸속에 뭘로 바뀌면서? 유기물로 바뀌면서 탄소가 저장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도 양분을 얻었으면 그거 갖고 에너지 만드니까 뭐해? 호흡을 하겠지? 호흡을 하게 되면 다시 이산화탄소를 변해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이 죽어서 꼴까닥, 그지?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받으면, 작용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뭐가 만들어져?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경로는 탄소가 생물권을 거쳐서 기권에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한 게 되는 거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러한 화석 연료를, 그지? 인간이라고 하는 애들이 숄라당 꺼내서 쓰고 있네. 그지? 지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만들겠다고 졸라게 태우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연소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이산화탄소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나가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면 참 좋겠는데 인간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게 졸라게 많아지고 있지?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니네 시험 볼 때 실수를 할 만한 건데, 자,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언제나 뭐하다고? 일정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대기 중 탄소의 양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뭘까? 대기 중 탄소의 양이 다른 말로 이산화탄소인 거거든. 인간 활동에 의해서 대기 중 탄소의 양은 오히려 뭐하고 있다?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탄소양이 무조건 일정하다고 기억하면 안 돼. 지구 전체의 탄소양인지 대기 중 탄소양인지 꼭 구분하시라고요. 이것도 실제로 시험 보면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도 결국 형태는 계속 바뀌지만 뭐 한다?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 자, 탄소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뭐다? 고민하지 마세요. 태양 에너지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물의 순환이나 탄소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뭐다? 태양 에너지. 이제? 자, 그래서 우리 물의 순환하고 탄소 순환까지 얘기를 한번 해 보았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직권의 변화 하는데 지금 10분이니까 8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케이?